그러면 나는 왜 아프도록 수고를 했을까? 답부터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도파민 열심 재능인이라서 그래요. 자, 사람이 뭔가 신기한 걸 봤을 때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와 해야 될지, 저게 뭐야 라고 했지. 자, 일단 먼저 한번 하고 가보자. 여러분들이 왜 아프셨냐면은 수고였는데, 그럼 나는 왜 수고했지? 도파민 열심 재능이어서 그러세요. 그렇다고요. 자,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인간을 분류를 할 때, 도파민형 인간이냐, 엔돌핀형 인간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보기도 해요. 리버만 교수가 한번 제안한 건데,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도파민형 인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지만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에 내 마음의 시선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순간 갑자기 뇌에서 도파민이 쫙 나와서 내 온 몸을 다 흘러가요. 화이팅! 가자!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계,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반대로 엔돌핀형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 이게 엔돌핀형 인간이에요.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은 도파민형 인간에 가까워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 열심이 재능이에요. 그래서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은 열심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은 정말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고 면역을 하는 에너지까지 다 끌고 와서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성취를 하고 가지게 돼요. 그런데 가지는 순간 갑자기 도파민은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갑자기 세상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가득하게 뭔가 허무함이 찾아오게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엔돌핀형 인간은 눈 뜨면 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엔돌핀형 인간은 도파민형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아침 6시인데 왜 이러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쟤는 왜 밥도 안 먹고 저래? 그 엔돌핀형 인간이에요. 도파민형 인간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까. 엔돌핀형 인간은 계단이 필요 없어요. 이 대지에 걸으면 되니까. 그래서 엔돌핀형 인간과 도파민형 인간은 서로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또 서로
좋아해요. 대리만족인 거죠. 욕을 하면서도. 그래서 도파민형 인간은 너희들은 발전이 없어. 엔돌핀형 인간은 너 그러다가 쓰러질걸? 자, 그래서 아픔은 그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수고이더라. 근데 왜 그렇게 수고할까라고 봤을 때 그분들의 성향이 도파민 열심 재능인에 가깝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열심 재능인인가? 선천적인 것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도파민 열심 재능인은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만나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은 그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고, 동시에 아프도록 수고한 분들의 특징은 모두 다 특별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삶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책임감. 그리고 내가 낯서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근데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기보다는 또 주변을 위한 그런 꿈.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의식을 부여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면서 계속 그걸 통해서 달려가는, 하루에 한정되어 있는 그 에너지, 뇌로 가는 20%는 아마 뇌에서 끌고 오고 싶은 것도 다 끌고 오고 싶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다가 어떤 분은 그런 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뼈를 여기다 묻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 한판 해보자.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내가 아프도록 수고를 해야만 했을까를 보시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상황이 나의 책임감을 우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했구나. 그럼 엔돌핀형은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엔돌핀형은 그 책임은 뭐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건 아니지만 그 장녀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 장녀가 엔돌핀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둘째가 또 그 책임감을 또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 그 한국 여성분과 결혼한 외국 남성들의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한 캐나다 분이 우리 아내는 추석 명절만 되면 친정 챙기고 뭐 한다고 너무 바쁘다. 그리고 쓰러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밑에 수십 개의 한국 아내가
장녀인 외국인 남편들이 우리 와이프도 그런데 이건 뭐지? 그래서 K 장녀가 이제 또 하나의 K 문화의 상징이 됐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엔돌핀으로 태어났으면 또 희한하게 막내가 또 그 도파민형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픈 게 다행이에요. 아파서 어떡하지? 아니요, 아파서 다행이다. 그러면 왜 아픈 게 다행인가? 말씀을 드리면 아픈 건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나에게 주는 건강 신호이고 나를 살리는 신호이다. 인구 1억 명, 또 어떤 통계에서는 몇 천만 명 이야기도 하는데 1억 명 중에 1명꼴로 선천적으로 통증이 없이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25세를 못 넘겨요. 길을 가다가 발을 뼈요. 오른발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프죠. 그냥 아프기 때문에 오른발의 힘을 덜 싣고 어떻게 해요? 왼발의 힘을 실으면서 쩔뚝거리면서 집으로 가겠죠. 통증을 못 느끼면 오른 발목 인대를 뼈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단을 집에서든 밖에서든 내려가다가 이미 넘어지기 전에 몸 구석구석이 많이 상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넘어져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누구랑 부딪혔어요? 몰라요. 집에 와서 샤워할 때 보니까 멍이 들어있고 때로는 피가 흥건하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활동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전하냐? 또 그렇진 않죠.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데 못 느낄 수 있죠. 모든 상황이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봐야 되고, 혹시 내 다친 게 있나? 몸 밖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처음에는 피곤이 오지만 하루와 이틀 밤을 새면 어때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픔이 없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인체 내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급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어느 정도껏 먹으면 배부른데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넣으면 아프죠. 또 반대로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그것을 모르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음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무통, 통증이 없는 것은 저주다라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생명을 살아낼 수 없어서 잘 관리를 해야 2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 인체 내에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24시간 계속 몸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과하게 되지 않게끔 조율을 해주는
자가 주사를 개발을 해서 이런 분들은 4시간 단위로 스스로 주사를 해요.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사를 줘요. 콕 찔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통증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팔에다가 바늘로 콕 찔러봐요. 통증이 어때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통증이요,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의사는 아닌데,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불쾌한 느낌과 감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바늘 가지고 쿡 몇 번을 더 찔러보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너무 따뜻하다, 안정된 느낌이 든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고 라고 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통증을 느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따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실제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일상을 생활하다가 이런 느낌이 오면 저는 잠시 제 일을 멈추고 제 주변을 보고 저를 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증은 나를 지켜주니까. 그게 통증의 본질적인 모습. 통증은 나를 죽이고 혹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신호이다. 내가 소화와 면역의 에너지를 끌고 와서 특별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도파민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때, 그러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나에게 첫 번째 신호는 통증을 줘요. 그러면 열심재능이는 통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네가 감히 내 가는 앞길을 막는다? 아니에요. 참아버려요. 그러면 몸은 주인님한테는 약간의 통증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통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주인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바쁘니까 일단 진통제로 이 통증의 신호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도파민과 함께 열심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열심재능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난 너무 괜찮은데? 나 정말 괜찮아. 그래서 우리 몸은 통증으로는 이분한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울감이에요. 무기력감.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몸이 우리 주인님을 너무 몰아붙이게 하는 그 일과 혹은 사람과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잠시 벗어났을 때 그 에너지를 다시 소화 쪽과 면역 쪽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나를 다시 좀 치료하려고. 그러면 엔돌핀형 인간은 별거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요, 저 좀 자야 되겠어요. 근데 도파민형 인간은 누구나 봐도 저분 쓰러질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요즘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등산을 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도봉산을 올라가요. 갔다 오면서 정신력으로 내가 지금 빠진 거야 지금. 감히 이런 우울증 따위가. 그래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강력하게. 그래서 갑자기 숨이 멈출 것 같고, 그래서 공황 장애를 일으켜요. 강제적으로 주인님을 멈추게 하려고. 왜냐하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도파민형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약을 좀 빌려서 그거를 또 처치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 다음에 마음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이 주는 신호예요. 건강 신호예요. 그런데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까지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수신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율신경이라는 거 있는데 그 자율신경이 조금 내 주인의 허락이 없이 관여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주인님의 시선을, 외부로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로 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스타트 포인트가 뭐냐 하면 피부 문제. 선천적인 아토피도 아닌데 후차적으로 간지럽기 시작해요. 긁으면 잘 가라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몸에 시선을 두게 해요. 근데 몸 밖에 있으면 감사한 거죠. 몸 내부에 장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힘들죠. 그래서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몸에 불편을 줘서 자꾸 시선을 나에게로 끌려고 하는 몸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몸의 노력을 문제시화해서 그것 자체를 일시적으로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가 면역적인 문제들,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루푸스라든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자가 면역 질환들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신호까지 우리가 끊게 되었을 때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계의 변화와 좀 밀접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몸과 마음의 아픔, 또 자가 면역적인 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의 문제가 와요.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검사를 했을 때 종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자궁 난소 쪽으로 기능적인 문제 혹은 악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성적인 종양들, 그리고 난 뒤에 유방암, 패키지예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앞뒤에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만 신호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인님, 제발. 남성들은 패턴이 조금 달라요. 몸의 아픔, 또 마음의 아픔, 그리고 또 일부 남성들도 자가 면역적인 질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급사.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는 암이 찾아왔을 때 사실 고마워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상을 정리하는 시간 없이 빨리 떠나야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히 항암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항암을 해도 그 에너지의 분배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 내 몸이 주는 건강한 신호이구나. 나 건강한 거네. 그래서 이 건강한 신호를 잘 수신을 해서 내 몸을 또 내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도파민형 인간은 이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도파민 빠지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엔돌핀형 인간은 한 것도 없는데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꼭 도파민형 인간은 엔돌핀형한테 찾아가서 괜찮아? 죽 끓여주고 뭐 하고. 주변 보세요. 맨날 아프다고 쓰러지는 분들 엔돌핀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엔돌핀형 인간이 쓰러졌을 때 그냥 두시면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세요. 그래서 제발 우리 도파민형 인간들은 자기 도 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먼저 미리 좀 당겨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아픔은 신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건 오히려 건강한 신호다라는 거, 에너지만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몸은 한순간도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몸의 핵심 원리입니다. 왜 이놈의 몸뚱아리가 나를 못 살게 굴지? 천만의 말씀. 누가 누구를 그랬는데? 반대일걸요. 내 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나랑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너무 야단치지 않았나라기보다 그러셨죠. 특히 도파민형 재능인들은. 그래서 내 몸을 대하는 태도, 내 아픔을 대하는 태도는 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아파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끌어서 너무 많이 달려왔나 보다.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 에너지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건강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도록 수고한 내가 엔돌핀형 인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는 엔돌핀형 반전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인트로를 길게 끌고 왔다.